따뜻한 바닐라 라떼. 우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구비입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혼자 카페에 나와 있어요. 따뜻한 바닐라 라떼를 시켰는데요.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10호봉을 달았어요, 여러분. 그 말은 즉슨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10년 했다는 뜻이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 호봉은 처음 들어올 때 경력 증명서를 내서 경력이 인정되면 그걸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2년차에 10호봉을 달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직장생활 10년차가 돼서 느끼는 감정, 특히 제가 요즘 혼밥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발적 아싸로 지내고 있는데 왜 직장인이 자발적 아싸가 되었는지, 지낼만 한지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챗GPT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몇 가지 뽑아왔는데요. 총 10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보는 형식으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바닐라떼 진짜 맛있어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왜 자발적 아싸가 되셨어요? 제가 왜 자발적 아싸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혼자 밥 먹고 한 지가 이제 반년 좀 넘어서 1년 되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 공무원 들어오고 나서.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는 병원과 의원에서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밥을 제때 먹기가 힘든 구조고요. 바쁠 때는 밥을 거르거나 시간별로 교대로 밥을 먹는 형식이었어요. 제가 20대 때 직장생활 할 때는 교대로 나가서 혼자 밥 먹는 게 당연한 그런 시스템에서 일을 했거든요. 좀 개인적으로 보내는 게 약간 당연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익숙했었고, 내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팀별로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가고 다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게 더 당연한 문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워낙에 12시 딱 점심시간 땡쳤을 때 밥을 먹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서 처음에는 바이오리듬에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새로운 직업에 들어와서 좀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팀 점심을 먹고 구내식당을 이용을 했었는데 그게 몸에 자꾸 쌓였나 봐요. 제가 원래 소화 기능이 좋지가 않거든요. 사무직이다 보니 계속 앉아있게 되잖아요. 그게 소화가 안 되고 계속 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공무원 들어오고 나서 몸이 편해져서인지 아무튼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10kg가 훅 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눈치는 보이지만 혼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뭔가 자발적 아싸라기보다는 일단 혼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회사에서 점심시간 외에는 일하는 시간이니까 점심시간에 어울리지 않으면 딱히 밖에 사적으로 어울릴 일이 크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발적 아싸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원래도 조용한 성격이셨나요? 이거는 제가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쾌활한 성격이고 이거는 유치원, 학교 다닐 때부터 쭉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쾌활하고 재밌게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오래 하다 보니 직장이 10년 차가 되니까 이꼴저꼴이라 약간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고 마음에 상처도 많이 있고 아무튼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나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아프고 힘든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함부로 웃을 수가 없어요. 제가 웃는 것 자체가 어떤 분들에겐 좀 아픔이 될 수가 있어서 웃고 다니지 말라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도적으로 웃지 않게 되었었고 또 이 근무 환경이 워낙에 아프시고 좀 힘들고 가슴 먹먹한 일들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 조금 당시에는 말이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인생이 뭘까? 죽음과 삶이란 게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아무래도 이 조직 분위기가 조금 경직돼 있다 보니 그냥 직장인스럽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금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하는 거 보면 많이 조용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답은 조용한 성격은 아니었다. 그리고 좀 요 질문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회사에서 사람 많이 안 만나면 안 외롭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요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다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경험상. 혼자 밥을 먹고 제 바이오리듬을 지키는 대신 외로움은 뭐 감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제 몸을 선택하고 외로움을 같이 이제 감수를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나는 외로움이 싫고 어울리는 걸 선택하겠다 하면 선택하고, 이제 또 그에 따르는 어쩔 때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냥 같이 안고 가는 거죠. 한 카테고리라고 생각해요. 안 외롭나요? 라는 것보단 조금 외롭긴 한데 그래도 이런 장점이 있어, 이렇게 보고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자마자 막 이렇게 적대적으로 아싸 태클을 탄 건 아니고, 많은 선배님들, 동료 조사님들이 이끌어 주셨었거든요.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서 처음에 공무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런 관계를 쌓은 후에 천천히 이제 혼자 밥을 먹겠다고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거라서 막 그렇게 외롭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할 때는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어요, 사실. 4번은 직장에서는 적당한 거리감이 중요하다고 느끼시나요? 라는 건데요. 요거는 솔직히 성격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제 MBTI가 좀 자주 바뀌는 편인데 20대 완전 초반에는 ENFP였다가 한창 막 시험 준비하고 이제 사회생활 지치고 좀 시크했을 때는 ISTP였어요. 요즘은 좀 그게 또 이렇게 완화가 되면서 인프피가 나오더라고요. 약간 P는 고정된 상태에서 계속 위에 것들은 바뀌던데, 아무튼 적당한 거리감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사회생활을 10년 하다 보니 살짝 거리감이 있는 게 사람 사이 이렇게 좀 대할 때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면서 그게 좀 장점으로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살짝 모르는 상태에서 예의를 더 차리게 된다고들 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벽을 둘 필요는 없지만 사실 회사라는 것이 일을 하려고 온 것이고 어떤 이익관계가 서로 얽힌 집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감이 있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친해지면 서로 선을 넘을 수도 있고 말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오히려 너무 친해졌다가 그게 틀어지면 더 어색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회사에서는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5번은 사회생활 오래 하면서 제일 달라진 점이 뭔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일 달라진 점은 요거는 직종마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 내 자신의 성향을 알게 되었다? 조금 마음이 단단해졌다? 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혼나고 이러면 되게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막 집 가서 계속 생각하고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뭐 그건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조금 그런 점이 묻어내진 건 있는 것 같아요. A는 B다 이렇게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일에 어떠한 스타일을 요구당할 경우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의연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30대라서 어쨌든 저도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짬이 차서 조금 귀가 다친 것 같아요. 이게 좋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은 또 나름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 멘탈과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나랑 맞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배척하고 싫어한다기보다는 예전에는 뭔가 좀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다면 왜 저래? 막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성향이 다르구나, 안 맞는구나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거를 이제 맞출지 안 맞출지도 키가 나한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조금 줄은 것 같고 가슴 뛰는 일은 조금 줄었지만 또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6번, 예전에는 인간관계 스타일이 달랐나요? 근데 사실 큰 성향은 사람이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제가 또래 애들보다 취업이 좀 빨랐어요. 애들 대학 다닐 때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취업을 했었고, 그래서 한 번 그때 친구들이 좀 많이 줄었고, 이제 20대 중반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약간 은둔을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왜냐면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공부하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나에게 도파민이 솟게하는 그런 쾌락적인 것들은 다 끊어냈었어야 됐어요. 좀 고의적으로 인간관계를 끊어냈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친구가 솔직히 별로 없는데, 제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기보다는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저를 찾는 모임이 있으면 그냥 다 참석을 하는 프로 참석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저를 찾는 모임도 많이 거의 없어졌고, 뭐 있다고 한들 프로 참석까지는 안 하는 느낌? 그런 점이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 직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편하다고 느껴지나요? 저는 솔직히 이게 안 좋은 면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좀
이렇게 묻어나는 사람, 남에게 크게 관심 없는 사람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크게 해야 할 일 있잖아요. 크게 해야 하고 중요한 일, 목표를 딱 두고 거기에 막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는 프리하게 다니는 그런 사람이 좀 맞는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을 큰 덩어리로 쪼개놓고 이 일을 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좀 자유롭게 프리하게 그런 스타일이 저는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아예 엄마 같은 좀 포근하신 그런 느낌의 그런 선배님들이 계세요. 괜히 엄마 같아서 막 앵기고 싶고 막 애교 부리고 싶고 그런 느낌의 포근한 품을 가지신 분들, 애교 부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품을 내주시는 분이 저는 좋습니다. 8번, 퇴근 후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한 편인가요? 네. 이거는 무조건 네예요. 혼자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에너지를 충전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울지언정 이렇게 차분히 생각을 가라앉히고 뭔가 힘들었던 일이나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명상을 하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참 중요해요. 9번, 회사에서 굳이 말을 많이 안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요거는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말을 많이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저를 아는 어떤 팀장님은 제가 말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저와 남이 보는 제가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100이라면 그 중에 한 20, 30 정도만 꺼내놓게 된 이유가 생각보다 소문이 빠르고 그런 거에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상황이 오면 그거를 해명을 하려고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거 아니고 나는 이런 생각이고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되게 여기저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사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해할 사람은 진짜 1만 말해도 100을 이해하는 분이 계시고 내가 100을 얘기해도 모든 게 다 개소리로 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만 말을 하면 이게 무조건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어릴 때는 이런 거에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 그냥 이해를 받지 못할 바에 그냥 말을 안 한다 이런 느낌으로 말을 많이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30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말로써 이해를 구하는 건 조금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평가되는 뭔가 있기 때문에 말로써 내가 아무리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의 감정과 이런 상황을 이해받고자 하는 그런 말들은 많이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0번, 사회생활 오래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뭐예요? 이건 버티는 게 능력이다. 존버가 승리한다. 지금 떠오르는 건 요거예요. 업무적인 능력 뛰어난 거 다 좋지만 밥 위에 눌러앉은 계란 후라이처럼 버티는 것도 능력이다. 요즘 평균 수명이 80세 이상 100년도 산다는데 그 100년 사는 동안에 한 번은 꼭 기회가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눌러앉아서 버티는 것도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포장하기 나름이다. 같은 사람도 자기 포장을 잘해서 인생을 이렇게 착착착착 꾸며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능력이 되게 탁월하신 분들. 왜 계속 자기 암시라 그러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커리어를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면 진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최근에 편협한 생각이 갇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나 이제 공무원 됐으니까 어차피 정년까지 다닐 거고 이제 뭐 자기 개발할 필요 없어. 뭐 나 공무원인데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해? 약간 요런 좀 어리석고 편협한 생각에 잡혀 있었고 그 전에 있었던 커리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축소시키고 내세우지 않으려는 그런 스탠스를 좀 취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나 이제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그냥 안정적이게 조용히 60세까지 가늘고 길게 가는 거잖아.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무조건 가늘고 길게 가자 이런 느낌으로 갔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은 직업 외에 내 인생이 있고 언제 어디서라도 뭔가 제 소개를 해야 될 때 공무원이에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더 있어 보이게 말을 하고 싶어서 사회생활 오래 하면서 느낀 거는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직업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많고 관계가 생기고 또 인생은 길어서 언제 어디서 또 다른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잡으려면 그런 자기 포장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로서 내가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내 커리어로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를 느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큰 주제는 자발적 아싸니까 일단 가장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회사에서 왕따나 자발적 아싸로 지내는 거 좀 힘들지 않나요? 라고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딱히 힘들지 않아요. 시험 봐서 들어온 곳인데 내 성취한 결과에 누가 뭐라고 말을 놓을 수 있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모든 회사가 다 그렇잖아요. 내가 직장을 알아보고 내가 면접 보러 가서 직접 따낸 어떤 그런 성과물인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저는 다니고 있어서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힘듦이 있으시다면 그냥 다 같이 돈 벌러 온 사람이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모든 것을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고 어떤 밝은 면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어두운 면이 같이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보고 이 어두운 면 그림자를 내가 가져갈 수 있나를 고려하면서 선택을 하면 크게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 또 어떤 억울한 일 당하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고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직장인분들 힘내시고요. 예비 직장인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